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성공이라는 목적지로 데려다줄 투자철도 999. 오늘 그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을 도와주실 분들이죠. 한국토지자산개발의 건보선, 김준호, 최종현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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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TX 역을 따라서 주변의 부동산 상권을 분석해드리는 투자철도 999. 오늘 저희가 달리게 될 곳,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의 목적지는 네. 천안 아산역입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천안 아산역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안 아산역으로 휴가를 간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곳에 가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보기와는 다르게 네. 저는 어떤 명소보다도 네, 먹거리가 좀 생각이 납니다. 보기와 딱이네요. 네. 일단은 천안에 있는 그 호두과자와 네. 그 병천 순대. 예, 제가 한번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가서 네. 또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아우, 지금도 양복이 지금 아니. 터질 것 같아요. 또 어디를 네, 좀 가고 싶으세요? 천안하면 호두과자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상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천안 상거리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부터 네. 이제 한양에서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 때 이제 가는 상거리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상거리인데 네. 그 경기 민요에서도 그게 상거리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저는 지금 두 분과는 좀 다릅니다. 두 분은 오. 참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오, 저는 지금 온양 온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천. 예, 온양 온천 가서 온천욕을 즐기고 네. 땀을 한번 쭉 빼고 나서 네. 시원한 팥빙수를 먹으면은 네. 거기가 아마 천국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연륜에 맞는 대답.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천안 아산은요, 서울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의 목적지 천안 아산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네, 먼저 천안 아산역의 그 탄생 시기와 그 목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1993년도 6월에 역사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벌써 20년 전이죠. 네. 7월에 역사에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한 착공이 들어갔고요. 2003년 8월에는 천안 아산역으로 이제 역명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2003년 11월 같은 해 11월에 온양온천까지 이제 붙여서 천안 아산역 온양온천역으로 이제 역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2004년에 4월달에 KTX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에 고속철도 개통과 이제 보통역으로 네. 영업을 개시하게 됐고요. 2007년 3월에는 장항선 아산역과 환승 통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제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이제 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SRT라는 또 고속철도가 평택과 수서를 잇는 고속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금 뭐 활용 가치에 맞게끔 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천안 아산역은 역시나 여러 가지 교통선이 교차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KTX뿐만 아니라 1호선, 거기에 뭐 장항선에 SRT까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교통 조건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그 교통 조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아까 전에 천안 상거리를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네. 그 서울과 이제 경상도, 전라도 딱 중심지에 있는 최적의 이제 교통 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인구 유입도 많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대기업과 이제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적의 이제 교통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국망인데다가 또 가장 빠른 교통 편하면 KTX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KTX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예, 주변에 지금 천안 아산에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대기업 등이 많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 즉 정규직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천안 아산 일대에는 14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14개의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네.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주 연령대는 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20대가 많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제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대략 31%의 이제 도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하교 시간에 맞게끔 오후 6시에 가장 붐비는 이 시간대를 보이고 있고 KTX를 이용해서 서울역을 가실 때는 대략 한 30분이 소요가 되고 SRT를 이용을 해서 수서역을 가실 때는 대략 한 26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는 것과 같이 개통이 2004년 4월 1일 날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계속 지금 대략 첫 해에는 230만 명이 이제 이용을 했는데 지금 2015년 추산된 바로는 623만 명까지 이제 늘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천안 아산에 많은 산단들과 대기업이 들어온과 동시에 그 이용객 수 이들이 이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또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천안 아산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천안역이 또 있고 천안 아산역이 따로 있잖아요. 네. 저도 천안에 일하러 갈 때 항상 전화해서 아니 어디에 내려야 돼요? 천안역에 내려요? 천안 아산역에 내려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천안 아산역의 위치가 도대체 어딘지, 천안인지 아산인지 중간인지 좀 궁금해요. 네, 그게 네. 그 처음부터 그 이야기 나올 때부터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천안 아산역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세 군데 정도 이제 그 후보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천안역,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정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제리, 지금 이제 들어있는 곳이죠. 네. 그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심이고 이제 철로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장제리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 장제리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천안시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네. 이제 역 이용객 상당수가 이제 천안 시민인데 왜 역 소재지 이제 천안시에 근접한다면 왜 신천안역이 안 되냐 그쵸. 이런 말을 주장했고요. 네.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아산 행정 그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산역이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서로 된 주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2년 동안 이게 역사의 이름이 정해지질 못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2003년도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절충안으로 천안 아산역을 하면서 이제 그 뒤쪽에 온양온천이라는 거를 같이 명칭하게 되었죠. 그렇게 된 네. 거였군요. 근데 사실 절충안이기는 하지만 양쪽 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산 시민이나 이제 천안 시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헌법 소원과 이제 아산시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제기되었어요. 어이구. 그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들의 침해 혹은 이제 제한당한 기본권이 없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주민의 영토권, 부존재 모두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네.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로 묶이다 보니까 이 천안, 아산 새로운 권역이 조금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 충남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천안, 아산이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충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전체 인구가 208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천안, 아산에 이제 합쳐져 있는 인구가 천안 같은 경우는 64만 명.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32만 명. 그러니까 충남의 거의 47%가 천안, 아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중핵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뜨겁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천안산거리 계속 말하는데 그만큼 위치적으로 서울과 이제 지방 경기도 지나서 이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 아산, 신도시 쪽에도 이제 많은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대기업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뭐 47%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천안, 아산이 충남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통의 여건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자, 교통 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안 아산은 그 중심부, 교통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로서 이제 사통팔달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거점이다 보니 이제 사진과 같이 이 어떤 교차점도 많고요, 인터체인지도 많은. 그래서 이제 교통을 활용하기가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에 맞게 KTX 천안 아산역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역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들도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고 있는 위치고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접근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평택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개발 지역 중에 이제 경기권의 마지막 지역을 평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바로 하단에 있는 충청남도긴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과 거의 근사한 위치에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규제나 수도권의 규제에서도 좀 탈피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량이 점점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도로 건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천안 평택의 이제 민자 고속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천안에서 당진으로 가는 이제 22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개설이 되는 그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권의 동서횡단 열차와 이제 철도 이렇게 좀 준비를 계속해서 도로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쪽 지역을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쪽 지역을 한마디로 하면 역세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역세권인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들을 하죠. 네. 역세권들이 서로 이제 밀집돼 있어서 그 상호 간에 서로 좋은 작용을 하는 그래서 또 노선도 더 확충이 되고 상호 간에 서로 득이 되는 그런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트리플 역세권이란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따라서 편리하게 내가 그 원하는 철도나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세권의 어떤 각 형태를 다 이제 정거장들을 모아놓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단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지금 평택 쪽이나 어떤 그 수서 강남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철도나 도로들이 많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네. 세 정거장이면 이제 그 수서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강남 생활권에 들어가는 네. 예, 이제 그런 지역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SRT라는 또 철도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그리고 나노시티까지 해서 대규모의 이제 삼성 벨트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배우 수요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확실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교들이 14개나 있다 보니 그 대학생들 자체도 이 교통을 이용해서 일일 통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늘 투자의 기본은 인구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곳의 인구 조금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지금 천안 아산에는 증가되는 인구수가 엄청난데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은 네. 거의 이제 증가수가 1.5%에서 1.78%까지 올라갔고 작년 2016년이죠. 그때는 이제 2%가 증가가 돼서 대략 13,000여 명이 증가되는 현상을 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전에는 많이 올랐을 때는 대략 한 9%까지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는 상향선이 소폭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6월 기준에 이제 32만 명이라는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아산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 이제 느껴져서 거기를 대비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네. 사업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균형 개발을 조금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자족 도시의 기능, 즉 그 도시 하나 자체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지만 이제 삼성 자체 지금 분기별로 최대 이제 60조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으로는 14조 이제 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삼성 자체에서 이제 분기 중에 최고의 실적을 낸 겁니다. 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천안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4분기 연속으로 지금 이제 영업이익만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한 95%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 아산하고 천안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천안 아산 쪽에 네. 아산의 2단지까지 지금 이제 와. 건축 허가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면적 70만 제곱미터에 이제 건축 면적으로 이제 10만 제곱미터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산 현대 모터밸리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도 있으니 이제 엄청난 호재들이 대기업과 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와, 대단하네요. 이거 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왔다는 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잖아요. 이 삼성만 들어와도 정말 큰 도시가 될 텐데, 자, 이 밖에 다른 기업들도 유치할 예정에 있나요? 네, 천안은 지금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맞게 또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이제 삼성 내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들어오면서 네. 그쪽 주변에 또 그 하도급이나 중소기업들 그리고 또 굵직한 이제 대기업이 하나 들어왔죠. 네. LG가 이쪽을 부지 선정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예, 뭐 2015년 기준으로 이제 4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16년도에는 5개. 그러면서 점점 와. 이제 큰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신도심 분양이나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2018년도 완공을 목적으로 한 이제 LG 생활건강 퓨처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LG 쪽도 그 대기업 라인에 평택에도 이제 LG와 삼성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바로 아래쪽에 배우로 서로 이제 산업단지의 어떤 입지를 갖추기 시작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LG 생활건강 그 자체도 자체적으로 이제 진입도로를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통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굉장한 좀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삼성과 LG가 들어왔다라면 게임 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LG가 들어오면서 창출될 부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LG뿐만이 아니고 현대 모터스밸리가 들어오고요. 삼성 벨트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 또 그에 따른 하청 업체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업체들이나 이 정규직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주위의 지가 상승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원들이 정직원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배우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즉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게 되고 놀게 되고 먹게 되는 휴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도시 배우 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가 상승의 요인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훈풍이 돌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외에도요. 또 다른 기업들도 좀 들어올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하도급이나 어떤 지식에 관련된 그 과학 연구단지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이제 대전 쪽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쪽에도 지역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또 천안의 기능지구에는 SB 프라자라는 어떤 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봤을 때는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라는 곳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그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생명과학이나 어떤 뭐 유전자나 동물 자원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지식센터죠. 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개발의 어떤 균등을 위해서 동부 지역에 동부 바이오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는 계속 계획되고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지만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진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들이 참 많은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단지들이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그리고 그에 맞게 공원이나 뭐 천안 삼거리 공원도 있고요. 노태산 근린공원, 업성 저수지 등 이제 거기에 또 거주하고 있고 또 이제 그쪽을 활용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천안 아산 지역에 다양한 계획들이 있네요. 자, 많은 분들이 분명히 투자에 관심을 좀 갖고 투자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당장이라도 좀 천안 아산 쪽에 부동산 중개소를 좀 찾아다녀야 하는 게 아닌지 네, 걱정이 되네요. 그 어떤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리면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형 모델보다는
오히려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좋은 입지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확장된 도시에 점점 근접할 수 있는 현재는 저평가된 위치에 어떤 차익에 대한 투자를 하심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혹시 저 같은 초보 투자자라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인구가 유입되는 건 집가 상승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 인구에 모여드는 인구의 어떤 질 그리고 어떤 형태 목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이 지역 자체가 네. 젊은 층의 어떤 학생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 그리고 상업지가 됐건 주거지가 됐건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투자의 기본인 그 분산 투자를 좀 유념하셔서 좀 분산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받아서 아니면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께서 이제 원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소문에만 이끌려서 가는 건 아닌지 본인께서도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라면은 일단 여기 앞에 이제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뭐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액대를 맞춰서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잡지도 마시고 너무 작게도 잡지 마시고 이제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일단 가장 좋은 게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시고 그다음에 인구가 유입되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들어가신다면은 그래도 잘못된 투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투자철도 999 오늘의 정차역이죠. 바로 천안 아산역에 대한 한 줄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 개발 억제에 대한 어떤 그 회피처이기도 하고요. 또 그 교통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정말 호재들이 산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건설이나 이제 도로 확충이 어떤 요지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개발의 어떤 형태가 보여지는 지역인데 이제 투자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목적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정도 위치면 좋지 않을까? 뭐 땅의 모양이나 어떤 뭐 토지나 아니면 수익형에 대한 어떤 구조, 층수 뭐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목적, 어떤 건축이 되면 어떤 건축물을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차익이라고 해도 그 후에 어떤 목적으로 그쪽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이 됐을 때 이 천안 아산이라는 이 호재가 많은 지역에 좋은 투자를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천안 아산역 부근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께 자,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매주 오프라인에서 시청자님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오시면은 저희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한국토지 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진행됩니다. 8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주목 부동산 시장 시간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요.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실이 65. 3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30년 전에 구입을 하셨어요? 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되셨어요? 많이 오르셨어요? 그냥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와, 30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앞으로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토지를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네. 예, 예. 근데 그만큼 현재 가치 네. 상승은 많이 안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네. 앞으로 좀 맞습니다. 전망을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리자면 네.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영덕이나 울진 이쪽에 네. 교통망이 예전부터 너무 이제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네. 이쪽 지역을 한번 가기 위해서는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네. 부산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네. 그 현재 지금 이 위치를 보면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원도나 어떤 경상도, 경상북도나 이쪽에 동해안 라인에는 도시 지역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도시 지역을 잘 가지고 계셨던 게 너무 이제 축하드릴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네. 자, 이 지역을 지금 향후에 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전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기존의 교통 라인이 너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수도권 쪽에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이 지도에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리고 영덕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계속해서 확충이 되는 고속도로가 삼척을 기준으로 포항까지 오게 되는 고속도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제 해변가와 또 가까운 지역의 도시 지역이 그렇게 이제 많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쪽에 어떤 관광 목적이 됐건 어떤 먹거리 여행이 됐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인구 유동은 당연히 많아지게 되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리고 토지 모양도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토지 모양 자체가 이쪽이 다 주거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네. 이 그 토지의 어떤 항상 중요한 부분이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냐가 이제 되는데 땅의 모양도 건축하기에 너무 좋은 지금 상황으로 그 모양이 되어 있고요, 분할이.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도로 자체가 그 상당히 그 굴곡이 별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주거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대로 보유하셔서 추후에 차익을 더 보셔도 이제 좋겠지만 현재는 이제 매도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반대를 합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고요. 이 어떤 도로 호재가 다 완성이 되고 이쪽에 철도 호재가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활용 목적이 뚜렷해졌을 때 그때를 이제 좀 매도 시점으로 보시고 그때의 시세를 좀 정확히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그 시점에서 제가 한번 정확히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삼척 포항 고속도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모양도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1880번지입니다. 매도 시기와 전망 문의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 전망도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관한 사연인데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주도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제주도에 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놀러 오세요. 네. 자, 앞으로 제주도 과연 어떻게 될지 보유하고 있는 이곳의 또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토지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어떤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이 토지를 구매를 하신 거예요? 토지 투자 목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제 투자가 돼서
향후 전망이 좋다면은 보유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적당한 매도 시기는 언제일까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의 이제 투자 자본 유입으로 인해서 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건데요. 자, 사실 나라에서 이제 공표한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5억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있으면은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주춤거리게 되는 현상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황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중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점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다시 지금 새롭게 분양되고 있는 펜션이라든가 그쪽에 예쁜 집들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주춤거리는 현상이니까 지금 아직은 매도를 하실 시기는 아니고 좀 관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괜찮습니다. 지금 도로도 많이 붙어 있고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앞쪽에 이제 리조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마을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네, 여기 마을 바로 옆에는 그 유명한 협재 해수욕장이 존재를 하고 있죠. 예, 협재 해수욕장에서 이제 유동 인구가 많고 제주도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유명한 해수욕장이니까 여름철이나 피크철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지내는 곳이니까 그로 인한 이제 나중에 발전 기대도 해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바닷가에 되게 근접하고 있고 도로도 끼고 있고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주도의 이제 서쪽 그리고 북쪽, 서북 쪽으로는 메인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이시는 이쪽을 타고 해안도로로 꺾어 들어가는 그쪽 도로 바로 옆쪽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관망을 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아직은 현재 오름세는 아니지만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계속 들고 가시면서 관망을 해보시면서 나중에 향후에 다시 한번 저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일 제주도에 세미나가 잡히면은 한번 제가 세미나로 한번 초청을 해서 얼굴도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이분이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인 전망도 궁금해하셨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가? 제주도 또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관광지로서는 그쵸.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많은 특산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아쉽지만 매도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보유하면서 관망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제주도 네. 아주 좋은 곳이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꼭 제주도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호평동 대명 르첸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네요. 네네. 네네.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네.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명 루첸 아파트 호평동, 남양주 호평동에 네네. 있는 네. 지어진 지 아직 3년이 채 안 된 아파트인데요. 예, 예, 예. 네, 어떻게 뭐 살기는 너무 좋으시죠? 네, 주변에 뭐 높은 네. 공간도 좋고, 뭐 네. 휴가도 있고 좋은데, 네. 좀 앞으로도 이게 어떤가 전망이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명 루첸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남양주 네. 호평동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죠. 이제 서울이 네. 인구가 1,000만이 안 된 게 작년 6월인데 가장 많이 이제 빠져나간 곳이 남양주하고 하남 쪽인데요.
이 남양주 쪽에서도 이제 호평은 마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개발지로서 이쪽에 지금 신도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네네. 지금도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 부동산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쪽에 지금 지금 현재도 좀 올라 있으실 거예요. 처음 이제 들어오셨을 네네. 때보다도. 근데 네. 조금 더 상승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쪽 지역에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예, 남양주 진건 쪽에 그 다산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아무래도 서울 쪽과 더 가깝고 부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오른 폭만큼 기간 대비 오른 폭만큼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오른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거주 네. 목적이라고 하시면 여기는 크게 네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예. 예, 지금까지 올랐던 폭보다는 조금 더 적은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같은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차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이라면 위험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평수도 너무 좋으세요. 예, 이 평수를 가지고 이쪽에 유지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거주하신다고 해도 이쪽 때문에 이 입지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실 일은 없는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오늘 질문하세요. 네, 뭐 딱히 질문은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주 목적이 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네. 뭐 오랫도록 좀 보유했다가 뭐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좀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통의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드렸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세요.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진행됩니다. 8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주목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123번지를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거주는 대구에서 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께서 이제 대구에 보유하고 중인 거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부모님이 혹시 언제쯤 구매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0년 전에 구매하셨어요? 예. 네, 일단 여기 주변을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지금 지적 경계를 눌러서 보면요. 이제 이쪽에 달성 2차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대구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죠. 대구 사이언스 파크가 이제 계획돼서 들어올 계획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작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2개가 붙어 있고 그 바로 북측 위쪽에 같은 경우는 구지 농공단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집원 바로 앞으로 큰 4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 또 2차선 도로까지 붙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쪽 대구 전체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은데 이쪽 주변에서도 이제 이쪽 길을 지나지 않으면은 이제 산업단지 출입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이제 지금 전화 받으시는 시청자님도 이제 계속 보유하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거네요. 여기 네, 여기 통해야만 산업단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일반 국도가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지금 중부 내륙 이제 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지금 오.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위쪽 편에 보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산업단지가 위쪽 달성 1차 산업단지부터 해서 위에서 아래로 지금 흐르는 그 도로 사이에 이제 가장 가까운 오. 곳에 붙어 있다고 하니 네네. 이제
이거는 뭐 매도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사이언스 파크까지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변인 충남 공주시 동현동 49-2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속도로 주변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전망이 앞으로 그 집을 네.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갖고 있어야 될지 네네.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척 궁금한 목소리예요. 자, 저희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세종시에서 이제 뻗어 나오는 길 쪽에 있는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예, 세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땅값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도 많이 세워지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제 정부 청사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일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많았는 곳인데요. 이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 도로 앞쪽에 밑에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네. 예. 세종 공주 확장 도로라고 이제 올해 이제 17년 10월에 확장이 완료되는 그런 도로고요. 이쪽에서 이제 앞쪽에 있는 토지를 끼고 쭉 따라가면은 이쪽에 RC가 있습니다. 예, 톨게이트도 있고. 그래서 거기 고속도로를 계속 타고 가면은 이곳이야말로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예, 세종에서 서울까지 가는 천안까지 가죠. 천안에서 다시 경부선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랑 합류를 하게 되고 공주 위쪽에서 이 도로가 나중에는 이제 목포 밑에 쪽으로 이제 하양, 전남, 전북 이쪽으로도 내려가고 저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합류할 수 있는 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 세종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음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많은 철도들이 이렇게 있죠. 왼쪽으로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이쪽에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혹시나 톨게이트 근처, RC 근처라고 이렇게 조금 불안해하실 경우도 있는데 네네. 보통 이런 토지에 있는 경우는 차를 타고 이 RC에 내려서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처음 보게 되는 그런 토지이고 그 토지 위에 어떤 재미있는 호재, 즉 전광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중소형 그런 상가가 생기더라도 눈에 확 띄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은 그 고장에 가면은 그 도시에 가면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예. 이 밑에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저 국도를 타고 좀 더 이어지는 도로가 생기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공주 위쪽으로 해서 또 다른 여기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이 도로까지도 생기고요. 여기에서는 어디 쪽으로 가든지 도로가 다 전부 다 어디든지 다 이어지는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일대에도 분명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떤 중소기업의 큼직한 공장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큰 사무실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어쨌든지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쓰여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고 계시면서 비록 이 오름세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네네. 또 천천히 올라가는 걸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미학이랄까? 여유를 가지고. 예, 네. 여유를 가지시고 이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제가 좋은 확 땅을 피셨네요. 샀나 봐요. 예,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네. 근데 제가 혹시 이거를 몇 년 정도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하죠. 여기는 급격하게 오르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네. 자, 세종과 네.
옆에 있는 구도심이지만 저 네. 도시가 점점 확장하고 있어요. 공주도 공주랑 사이에 있는 도로이고 여기에 있는 서세종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곳이니까 조금 천천히 걸리더라도 계속 지니고 계시면서 그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팔 시기는 아니고 좀 더 들고 계시면서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또 고민 해결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토지 보유 기간을 조금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들이 좀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토지는 뭐 그냥 두면 자연히 천천히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시는지 토지를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좀?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오. 예상을 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의 어떤 토지의 투자에 대한 어떤 추천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어떤 호재나 그 위치나 그리고 향후의 발전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치별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토지는 몇 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을 가지면 인삼, 20년이 지나면 산삼이다. 근데 실제로 이 개발 기간도 너무 단축되고 있고요. 도시 계획도 점차 이제 폭넓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예전보다 이제 점점 도시 건설이나 이런 도시화 산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손절매 포인트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의 어떤 호재나 그 어떤 두루뭉술한 그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광고나 이러한 어떤 호재 분석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 손절매 포인트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반드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네. 그 지역과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갈아탔을 때는 또 몇 년을 봐야 되는지까지 네. 그런 전망들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저희 세미나를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또 저희와 또 만날 수 있는 또 상담 또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자를 잘 시간을 내셔서 한번 진짜 긴밀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시간을 한번 잘 맞춰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직접 전화 상담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1대1로 만나서 정말 같은 기간에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도록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밸류 하이엔드 호텔 6층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빌딩 5층에서도 진행됩니다. 8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힘차게 달려라 투자철도 999 오늘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아쉽게 상담 중에 요 말이 좀 못했다 마지막 말씀하고 싶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은 천안 아산역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속철도나 여러 가지 대형 호재들 기준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 작은 그리고 또 오래된 역사들도 저희가 좀 그 주변에 이슈들을 좀 파악해서 좀 더 재밌는 그 여행들을 계속 떠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예, 고속철도 외에도 이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어떤 지역의 좀 더 국소적인 위치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채널 고정하시고요. 많은 참여 그리고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오늘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